이번 개념은 분사입니다. 분사는 두 종류가 있죠.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잖아요. 과거 분사를 영어로 쓰면 past, 그 다음에 participle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present, 그 다음에 participle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과거 분사는 줄여서 PP 또는 뭐 PP형 같은 말이죠. PP형 과거 분사, 과거 분사형 요건 줄여서 쓰는데 얘도 따지고 보니까 현재 분사도 PP네요. 근데 서점에 판매하는 교재들 보면 현재 분사를 줄여서 PP형 이렇게 말하는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영어로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participle 할 때 분사란 말 자체가 동사에서 분류되어 나온 거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꼭 100% 형용사는 아니지만 형용사처럼 동사에서 분류되어 나와서 형용사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분사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반대로 능동과 진행의 의미일 때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거의 뭐 절반 이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동이라고 하는 건 받는 거, 당하는 거, 받는 느낌을 수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동이라고 하는 건 주는 거, 하는 거 이걸 능동이라고 해요. 완전 반대잖아요. 완료는 끝난 거, 진행은 계속하고 있는 게 진행이니까 이것도 역시 반대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점도 중요해요. 기준점에 따라서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I love you라고 쓰면 이 동사를 기준으로 이 주어랑 목적어가 있잖아요. 주어를 기준점으로 보면 사랑을 하는 능동이죠. 이건 수동. 능동이잖아요. 근데 목적어를 기준점으로 봤을 땐 you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I에게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목적어의 입장에선 받는 수동인 거고 주어의 기준점으로 봤을 땐 주어는 사랑을 하는 능동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주어냐 목적어냐 기준점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작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쭉 정리를 해둔 건데 보세요. 과거분사는 이렇게 변화 중에서 요 세 번째가 과거분사고 얘 ing가 붙은 게 이게 현재 분사잖아요. 됐죠?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고 현재 분사는 반대로 능동과 진행의 의미인데 보세요. 이렇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꾸며주면 이 꾸며주는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기준점이에요. 이 명사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꾸며주면 그 수식을 받는 그 명사가 기준점이 되어서 가만히 보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능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약, 진통제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고통을 줄여주는 약이니까 이 약이 능동적으로 그 고통이나 통증을 줄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를 쓴 겁니다. killing. 반면에 돈에 지배된 사회, 그러면 돈이 지배를 하고 이 사회의 기준점은 지배를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돈에 지배된 사회, 수동태로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이 당하는 수동일 때는 dominated, 과거분사를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 가수를 알아. 하지만 그 가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당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이 가수는 유명한 가수, 알려진, 세상에 알려짐을 당한 가수니까 이 가수가 꾸며주니까 꾸며줄 때 이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기준점이 되고 이 가수는 알려짐을 당한, 잘 알려진 가수이기 때문에 당한 거라서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 주격 보호는 주어를 기준으로 하시고 목적 보호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을 하면 수식을 받는 그 명사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게 현재 분사를 쓸까 과거 분사를 쓸까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문장으로. 보세요. 얘는 주격 보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주격 보호니까 주어 다음에 있으니까 주격 보호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기준점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책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 재미나 흥미, 관심을 주는 거예요. 와, 재밌다. 나는 책을 보면서 주는 게 아니라 책 때문에 재미나 관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은 능동의 입장이지만 나는 그 책에 의해서 재미나 관심을 얻게 되는, 받게 되는 수동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나는 관심이 있어, 재미가 있었어라고 할 때 interested, 과거 분사. 거의 애들은 요즘 뭐 과거 분사를 안 그러고 형용사라고 하지만 그냥 수동과 능동의 입장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intereste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재미나 관심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와, 재밌는 책이다. 그러면 주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interesting, 현재 분사를 써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interesting 얘들은 분사란 말도 안 꺼내고 거의 뭐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면 수식받는 그 명사가 기준점이 되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진행을 하거나 자기가 울고 있는 능동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crying이 되겠고, 이 아이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도 이 ing가 잘 쓴 거죠. 진행하는 거니까 과거 진행. 그래서 현재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영어로 적힌 편지를 읽고 있대요. 그러면 이 letter를 이 뒤에가 꾸며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letter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사람이 편지를 쓰겠죠. 편지는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eturn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적혀있는 편지. 아, 얘를 꾸며주네. 그럼 얘가 기준점이야. 편지는 사람이 쓰고 얘는 쓰여짐을 당하는 거니까 당하는 느낌은, 수동의 느낌은 과거 분사로 꾸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 뉴스가 나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거니까 뉴스는 주는 능동의 입장이고 그 뉴스를 본 나는 깜짝 놀라게 되는 그 충격을 받는 입장인 거니까 나는 수동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라움을 당했으니까 surprised라는 과거 분사 모양이 자연스럽고 쇼킹 뉴스, 충격적인 뉴스, 명사를 꾸며주면 얘가 기준점이 되어서 뉴스는 충격을 주는 거니까 능동이어서 쇼킹, 현재 분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과 수동과 그 다음에 능동의 그 의미를 이해하며 아, 이때는 과거분사, 이때는 현재분사 쓰게 되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이 동명사와 현재분사 구분을 하는 것으로 한번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을 텐데 조금 전에 ing, 얘가 현재분사였잖아요. 근데 동명사도 동사 원형에 ing가 붙잖아요. 그럼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예요. 현재분사 ing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쓰임이 다르죠. 동명사는 명사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용도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현재분사는 ing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형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봅시다. 동명사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O는 목적어, C는 보어입니다. 이걸로 사용하고 용도를 표시하는 것도 동명사예요. 조금 이따가 용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한번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분사는 형용사 일을 하기 때문에 뭘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준다, 수식한다, 한정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기 때문에 보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어는 이렇게 겹칩니다. 아, 분사도 명사도 둘 다 보어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enjoy
finish, 포기하다, give up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네. 아, 그러면 이거 ing는 목적어야. 자, 목적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목적어인데 또 두 번 썼다. 목적어라고 하는 건 사실 명사를 쓰는 거잖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그래서 얘는 동명사겠군.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책을 읽는 것을 즐겼다. 아, 것, 하기. 이게 동명사 뜻이니까 것, 하기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동명사. 아, 그것도 틀리지는 않았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뜻으로 하면 겹치는 게 있습니다. 뜻으로 하면. 그래서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진행이잖아요. 쌤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 진행형의 요 ing는 진행에 여기에 있는 능동과 진행은 현재 분사를 쓴다고 돼 있잖아요. 수동과 완료는 과거 분사, 능동과 진행은 현재 분사 쓰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진행형일 때 의미가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아기, 명사를 꾸미네?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따라서 현재 분사겠죠. 그 다음에 침낭을 갖고 있다. 가방이 잠을 할 수는 없죠. 이 가방 2시간째 자고 있어. 아유, 그런 가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 침낭이잖아요. 그래서 이 sleeping은 용도를 나타내는 동명사인데 원래 a bag for sleeping 동명사일 때 했던 거예요. 혹시나 동명사를 안 보고 지금 오신 분 때문에 잠깐 시간을 1, 2분 할애하자면 이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의 용도의 가방. 그래서 sleeping이 for 뒤에 있던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얘가 동명사라는 거죠. 이걸 줄여서 이 sleeping을 요 사이에 넣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요 sleeping은 for 뒤에 나왔던 sleeping 자리의 단어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야. 그래서 이거 동명사로 판단하는 겁니다. 용도의 동명사. 그런 게 hearing aid 보청기, sleeping car, 침대차, 침대칸, 기차에 잘 수 있는 침대차, 침대칸. 그 다음에 sleeping pill, 수면제, 잠을 자기 위한 그 용도의 알약. 그 다음 walking stick, 걸어 다니는 용도의 그 막대, 지팡이. 이런 것들 전부 다 ing가 전부 다 용도를 나타내는 동명사 ing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각동사 목적보의 ing는 현재 분사예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보에 이렇게 ing가 나오잖아요. 그건 진행의 의미일 때 이렇게 ing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 지각동사의 목적어, 목적보의 ing는 현재 분사 ing라는 거. 진행은 현재 분사니까.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보호는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만 쓰는 거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이게 이 춤을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럽게 한데요. 이거 좀 그래요. 제가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춤을 추기 위한 목적 용도의 소녀.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저도 죄송해요. 죄송한데 얘는 이 거리인데 이렇게 for dancing 춤을 위해서 춤을 목적으로 춤을 용도로 그렇게 한 소녀. 그래서 무용수라고 할 때 전치사 뒤에 요 ing가 왔으니까 이런 건 동명사지만 춤을 추고 있는 소녀,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소녀, 그런 의미일 때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그래서 dancing girl 그러면 대부분은 춤을 추고 있는 소녀. 이 단어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무조건 현재 분사만 알고 있을 텐데 뜻이 이 dancing을 목적으로 하는 dancing이 용도인 그러한 소녀, 무용수를 의미할 때는 이땐 동명사로 판단하는 게 맞겠구나.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방금 전에 스모킹룸이 흡연실이라 배웠죠. 그러니까 흡연하는 용도의 그런 방. 그래서 용도는 동명사야.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담배 연기가 나오고 있는 또는 연기가 담배 연기가 아니라 그냥 연기일 수도 있고요. 연기가 나오고 있는 방. 이런 의미일 때는 스모킹이 룸을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ing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연기나는 방 그런 의미일 때는 현재 분사 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못 받고 외우는 그것보다는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 관점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머지 이렇게 뭐 ed나 ing가 붙었는데 더와 합성되었을지, 사실 이 ed나 ing가 과거분사, 현재분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나중에 관사나 명사할 때 배울 텐데 뭐뭐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형용사, 이건 형용사 people과 같은 의미예요. 대부분 90%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people과 같은 뜻인데 한 10% 제가 남겨놨잖아요. 그 10%의 한 5% 절반은 그냥 뭐뭐한 사람, 그다음 나머지 5%는 뭐뭐한 것, 요런 의미로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사람, 단수인 물건 요렇게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disabled, the-employed, 얘가 고용하다죠. 얘는 당하는 수동이니까 고용된 사람들, 고용인들, 마찬가지로 실직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들, 요런 표현들 대부분 다 people이 생략된 형태라 보시면 돼요. 더 플러스 분사에 뭐뭐한 사람들, 더 플러스 분사, 더 플러스 형용사 전부 다 ed의 people. 하지만 요런 표현일 때는 이 accuse가 고소하다죠? 근데 대부분 고소, 고발 당한 사람은 대부분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일 수 있지만 대부분 재판할 때. 그래서 요 당한 거니까 당한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그 다음 deceased는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인데 죽은 사람, 고인, 한 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insure, 보험을 들다인데 ed 과거분사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그래서 대부분 한 명이거든요. 이런 표현일 때는 people이 아니라 person이 생략되어서 피보험인 한 명.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대부분 people 생략된 거지만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거, 기대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거, 미지의 것. 이런 뜻일 때는 이 뒤에 thing이, 요 뒤에 thing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people, person, thing. 이렇게 나누어서 얘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요 두 개를 외우시면 얘는 person, 얘는 thing이 뒤에 생략되었군.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게 부담스러우면 여기까지라도 완벽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